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디커플링 얘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서 또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깜빡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한쪽은 코스피, 한쪽은 코스닥입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먼저 시원스럽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시장을 봤을 때 Y라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죠. 왜? 도대체 왜 이런데? 라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렸죠. 지금 OECD의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돌아서야 우리처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이런 나라들의 주가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죠.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아마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별별이 없죠. 대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위로 뻗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특히 미국은 지금 현재 경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죠. 특히 오늘 맨 뒤에 하이라이트 사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런 게 있구나. 왜 지금 얘가 이렇게 못 가는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뭐랑 비례하느냐? 달러의 유입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은 환율과 반대 방향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코스피는 내려가 있고 코스닥은 올라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지나와서 여기서 코스피가 안 되고 코스닥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는 조금 많이 늦었죠. 이미 얘를 미리 감지하면서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Y, 그 Y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 특히 내년 1월 달은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항상 양쪽 시장을 비교하는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상대 강도. 그렇죠. 상대 강도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부지런해지시면 얼마든지 이것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아침에 올 때 막 오는 시간이 바쁩니다. 새벽같이 오기 때문에. 근데 신구는 저희가 굉장히 예전에 뭐 투자 피스내든지 이런 데 교육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잠깐 우리 신군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신군이 알면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럼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 강도 뭐냐면 양쪽 시장을 두고 지금 이 시장이 수급 장세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제로 장세로 움직이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지수 장세냐 아니면 종목 장세냐. 그럴 때 첫 번째 상대 강도를 이렇게 지나지 않아도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림 공부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화면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이 바깥에 뭔가가 파란 바탕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이 아마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 뚜렷하게 나타나죠. 바깥의 바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걸 뭐냐면 이걸 바로 빅 캔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캔들은 작자 상대적으로요. 네. 요건 스몰 캔들이고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빅 캔들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빅 캔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구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여러분들 어디서나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 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 웨어, 어디 있니 그걸.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냥 월추에 시작하면 제가 항상 상대 강도가 어디 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바쁘시면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치셔서 그냥 와서 제가 뭐만 보고 하라고 그래요? 제목만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미 이번 달에는 상대 강도가 코스닥에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위에 가장 근간을 어디 깔고 있다고요? 경기 선행지수가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연결된 굿뚝주를 포함한 여기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게 바로 그 첫 번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루는 매수였다가 하루는 매도였다가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하면 아주 헷갈리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가짜 수급이라고 합니다. 진짜 수급은 이렇게 월간 단위로 얘가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이걸 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 우리가 노리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M파동이었죠.
M 파동은 넓은 의미에서 무슨 평균선에 돌아가는 파동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60선. 60일선입니다. 60일선은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한 달은 30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이 주가 분석할 때 한 달은 30일이 아니라 20일이에요. 그럼 항상 뭐를 비교하냐면 지금의 주가와 오늘이 며칠이죠? 전 날짜 가는 건 잘 모르겠네.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석 달 전에 주가를 가십시오. 10월, 9월, 8월 이렇게 되나요? 그 석 달 전에 주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때 시장이 강한 놈은 뭐냐면 현재가 강해요. 언제보다? 석 달 전의 주가보다. 약한 놈은 지금이 어디보다 약하냐면 석 달 전보다 전부터. 약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3개월 전의 주가를 박스를 쳐놨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현재 코스피가 움직이는 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주가입니다. 근데 박스를 쳐놓고 석 달 전의 주가를 보니까 하나 문제가 있죠. 위에 있네요. 예, 위에 있죠. 얘가 내려왔어도 못 이겼어요. 얘가 컨디션이 나빠서 내려와도 못 이겼고 이거 이제 앞으로 또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석 달 전 주가는 반평이거든요. 60명을 모아놓은 반평균의 성적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현재 주가가 막 개별 주처럼 막 짱짱을 불면서 빵빵빵 올라가기 전에는 얘는 3개월 전의 주가보다 낮다는 얘기는 뭐가 좀 하향한다는 얘기입니까? 60선이 이 녹색선이 하향한다. 이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장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 특히 시골 가서 그 장마를 보니까요. 막 물살이 확 내려가니까 뭐 돼지 뭐 다 떠내려가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물살이 확 내려가니까 이게 이건 올라가도 두대 맞췄던 이유가 또 얘가 올라가도 여기 근처 가면 두대 맞는 이유가 아직 지금 주가가 석 달 전의 주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를 기대할 수 있냐면 보세요. 여기가 있죠. 그럼 네. 얘가 올라가니까 이건 더 강하게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우리한테 기대감을 주는 것은 뭐냐면 대략 한 달 정도인데요. 여기서부터 주가 급락을 주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서 그래도 빠지지 않고 버티면서 얼마만 지나준다면 한 달 정도만 지나간다면 이게 내려간 주가 이렇게 빠져나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 서서히. 돌아설 수 이제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올라가면 투득이고 대신 다행인 것은 얘가 내려가도 안 빠지는 이유는 얘가 몇 번째 파동이라고 했습니까? 다섯 번째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결론. 얘 왜 못 가냐고요? 경기 선인수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들 종목군단들 포함되어 있는 좀 못 가고 섹터주만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밖에다가 빅캔들을 그려놓으십시오. 상대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평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건 과거의 거? 노. 그분들 공부 한번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 전문가들도 각각 다 나와서 뭐 방송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얘는 데이터가 미래의 데이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역사학자가 나와서 한 얘기가 저한테 지금까지도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K본부에서 나왔던 겁니다. TV에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미래를 알고 싶다고요? 과거를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정답을 과거에서 한다는 거죠. 얘는 데이터는 과거에서 갖고 온 거지만 미래 흐름을 알잖아요. 왜? 주가는 뭘 따라 움직이느냐? 바로 트렌드인 이평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빠진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아직 얘가 올라가도 버거요. 돌봐지긴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올라가면 두대 맞는데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얘는 무슨 파동 와야 되냐면 M 파동 와야 되는데 다섯 번째 파동입니다. 2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여기 기억나세요? 여기 제가 어디보다 나쁘다고 얘기했던 구간이죠? 중국보다 나쁘다. 이런 거요. 저한테는 잘못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여기서 중국보다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떠보십시오. 저는 죽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제가 유명해지려고 해서 중국보다 나쁘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 경기선인지에서 꺾이고 있구나. 그다음에 각도가 급락되면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되는데 얘는 급락되면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누웠죠. 뭐가 강하다는 겁니까? 매물, 수급이 무너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신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올라가면 두대 맞지만 얘는 밑에서 매수가 있기 때문에 다인 겁니다. 얘가 밑에서 내려갈 때 매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볼까요? 보시죠. 여기는 어떠세요? 얘가 내려갈 때 이거 잘 먹었죠. 왜? 내려가는데 지금 주가가 어때요? 위치가 위에 있습니다. 놓이죠.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하향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저항선 그리죠. 이거 저항선 그러거든요. 저항한다고 올라갈 때 저항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무슨 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지선 역할. 얘는 오히려 내려갈 때마다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물론 얘는 많이 올라갔고 이제 직전 고점 때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얘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두개 맞죠.
어쩌면 얘가 그동안 올라갔던 메타버스 보고 올라갔다가 얘들이 두들겨 맞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그럼 얘가 두들겨 맞으면서 아마 지금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뭐 이제는 대형주, 이제는 뭐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그럴 텐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의 시장의 그 맥은 어느 쪽으로 갖고 있냐면 코스닥 쪽에 오고 있다. 얘는 이미 무슨 파동이 알고 있다? M파동. M파동. 뭐가 돌아서는 파동이었다? 603. 그래서 계속 얘는 석 달 전의 주가랑 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쪽에 뜨려면 대장주가 떠야죠. 대장주 뭐죠? 코스피에. 삼성전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삼성전자가 지금 장세에서 주도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예전에 막 폭락할 때 난리가 났었죠. 뭐 떨어지는 칼날 잡아라, 더 없는 찬스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더 빠졌죠.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9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요,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온통 이거 얼마 간다 그랬습니까? 10만 전자 넘긴다. 10만 전자 간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야 그냥 9만 원에 가서 10만 원만 먹어도 10% 먹고 나오지 않느냐 해서 삼성전자에 물린 분들은 그나마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때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속 스캔들. 그때가 제 기억에 1월 11일이었나 그랬는데 이거 과속 스캔들입니다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급락을 줬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갖고 한 8만 원대인가 여기 갔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왜 여기서 올린 사람이 불쌍하느냐? 이외에 간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한판 내려갔고 지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아직도 주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제가 이미 이 앞방송에서 삼성전자 몰빵할 바엔 제가 뭐냐면 스파이를 드셨는지 또 하나 뭐를 넣었죠? 반도체 지수 속스. 지금 보시면 뒤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스파이, 이건 특히 3타임스가 SPXL, 얘는 3타임스가 SOXL인데요.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알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보겠습니다. 내가 똑같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을 때, 맞아. 우리가 계속 국고처에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라? 국내용으로 뽑지 말고 미국. 미국이나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시야를 넓히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으면 이걸 내가 누군가 얘기를 듣고 맨날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그러는데 듣고 내가 그럼 조금을 그쪽으로 바깥 해야 될까 해서 바깥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열심히 좋아요 누르고 계실 거고요.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얘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맨날 거기서 제자리 뜨는 걸 보고 왜 저 친구 왜 맨날 아직까지 삼성전자 아니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걔가 6만 원대 아래서 헤맬 때 가장 누구보다도 공적으로 이 주가는 위로 뻗어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에는 10만 원대는 가격의 마지존이기 때문에 거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들도 그래서 포트를 보면 6만 원대 아래서 굉장히 많이들 샀어요. 다만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제가 다시 삼성전자를 갈 때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연말 베팅주입니다. 무슨 연말 베팅주요? 예, 연말 베팅주입니다. 맨날 같이 간다 그러면 그건 고장난 12시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한 대로. 자, 그래서 삼성전자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아직도 삼성전자가 주도를 생각하는 분들, 이분들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삼성전자 밑으로 내려봤자 7만 원서부터 밑에 6만 5천 원까지 얘는 바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빠지진 않아요. 뭐 폭락이 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빠지진 않는데 안 빠지는 것 자체가 주도주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맨날 제자리만 뛰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던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얘 시각은 난 매번 나는 배당을 받을래. yes, okay. 나는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나는 분할로 매수할래. 예,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얘는 조금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섹터들이 있었죠. 네. 메타버스죠. 아침에 좀 심사일 때니까 메타버스 뒤에 주말 같은 애플카가 위로 올라갔죠. 그죠? 버스가 가고 자동차가 오네요. 물론 얘를 딱 애플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서 이제 보실 테지만 얘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장을 보면 어떤 느낌을 드냐면 아직은 얘가 올라가도 얘가 막혀있구나.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간 다음에 이 가격의 마디존을 올라가면 얘도 이제 두드려 맞고 하겠죠. 얘가 이쪽으로 확 바뀌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다가 대형주로 확 교체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이 스토리를 갖고 간다면
메타버스 뒤에 애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기들끼리 테마주끼리 지들 내서 뺑뺑이를 돌리지 무거운 대형성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조금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정도라고 그랬죠? 1개월. 한 달 정도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속도 있게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전 여러분들이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을 잘 보셔서 물론 결정은 항상 여러분들이 합니다. 근데 한번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제가 연말준 이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죠. 삼성전자 최고가가 96,800원인데 어제 종가 71,200원 기준으로 보면 하락률이 마이너스 26%입니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얘도 보시죠. 이쪽이 해답입니다. 얘 왜 올해 왜 안 가냐고요? 여러분들 주말장에서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냐면 아침 시가를 중심해서 위로 뻗은 게 주도주죠. 그럼 월간 단 이번 달에 주도주는 뭐가 주도주일까요? 월초. 월초보다 올라간 게 주도인데 이게 어렵습니까? 그린 거 보는데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연간 주도주는 뭐가 연간 주도주일까요? 연초. 그렇죠. 연초보다 위에 있는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이들의 명세서는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를 보십시오. 얘는 작년에 심찬 주도주였죠. 왜요? 네. 연초보다 위에. 위에 있잖아요. 위로 당기는 겁니다. 근데 얘는 올해 연초 대비 아래. 아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올해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럼 삼성전자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왜요? 그림 한번 보시죠. 얘를 연봉으로 보면 2years 갔죠? 네. 그 다음에 1년 조정받았죠. 여기는 조정일 때 매수가 가능하죠. 여기 보시죠. 여기는요. 또 다시 2years 동안 어떻게 됐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올해 조정이네요. 조정이죠. 얘는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롱, 숏, 롱. 롱. 다만 올해 쉬었다 갈 뿐인 거예요. 설득력이 없습니까? 전 온통 이것만 연구했는데 아마 누구는 비트코인만 연구했을 겁니다. 그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죠. 얘가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얘가 끝나는 연말, 얘가 이제 올해 끝나면 얘는 올해는 주도주 아닌데 내년은 봐야 되잖아요. 네. 얘가 내년에 주도주가 될 때 이렇게 연초 대비 주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너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닐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요. 제가 매번 삼성전자보다는 속스나 아니면 스파이가 좋다는데 그럼 도대체 얘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미 반도체입니다. 보시죠. 얘는 연초가 아니라 딱 2달이에요. 2달 동안 여기서부터 미국의 반도체 속스의 상승률은 20%입니다. 뭐랄까요? 화나고 욕 나오죠. 왜 얘는 이럴까? 속스 3타임스는 무려 60%가 넘어갔습니다. 딱 2달 동안.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보면 내구재 주문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다 줄었다고 그랬죠. 이미 집안에 쓰면서 내구재 소비를 다 땡겨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내구재 그러면 여러분 복잡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야 그동안에 안 보였던 TV가 왜 이렇게 작지? 야 TV 좀 큰 거 사와. 저도 TV보다 보면 뭐 올레드 TV인가요? 이만한 화면에 야 정말 손을 담그면 그 거기에 물감이 묻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V 바꾸고 뭐 바꾸고 다 바꿨단 말이죠. 바꿀 수 있는 것은 얼마 동안에 작년부터 2020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올라간 겁니까? 삼성전자가 다 땡겨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게임이다 뭐다 다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도 증설하고 다들 바꾸니까 많이 수요가 됐으니까 올해 연초까지는 이들이 약간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반도체 얘네들은 뭐가 많나요? 우리는 꼴랑 메모리 쪽 하나잖아요. 비메모리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근데 얘네들은요. 별의별 게 다 있죠.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거 무지하게 올라가죠. 네. 뒤에 가서 보시면 아마 깜놀하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뭐 인공지능에도 써? 그래 뭐 자동차에도 어쩌고 저쩌고 뭐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그런 메리트를 갖고 움직이니까 글로벌 시키면 이렇게 좋은데 연 선택은 야 맞아 그래 김수환 계속 몇 개월 동안 얘기했던 여기야. 여러분들은 좋아요 측인가요? 에이씨 삼성전자 좀 가라고 하지.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간다고 해서 갔으면 저 골백번 삼성전자 간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닌 걸.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시작됩니다 할 때 그때가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삼성전자 언제 가냐고요? 제가 답을 드리죠. 이거 삼성전자 언제 가냐면요. 여러분들 왜 파도 타기 할 때 서핑보드 아시죠?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야 가는 겁니다.
그때 종목의 서핑보드는 어디가 서핑보드냐면 월봉의 6개월선 위입니다. 여기 보시죠. 저는 그래서 뒤에 얘만 갖고 한 시간 동안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21분인데 벌써. 그래 여러분들이 더욱더 저 말을 서핑보드가 뭐냐면 여기 6개월선 이렇게 그릴게요. 이등평선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5일선은 심리선, 20선은 우리가 세력선, 생명선, 6선은 수급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선은 120선. 이게 뭐냐면 기업의 재고 사이클이에요. 기업의 펀더멘탈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위에 올라타야 돼요. 왜 이번에 실적이 좋았는데도 왜 삼성전자 못 갔냐면 지금 실적은 좋았는데 이미 내구재 주문이고 다 땡겨왔고 근데 경기가 꺾이니까 야 이거 앞으로도 디램 수요고 뭐고 떨어질 거야. 가격도 떨어질 거야. 그래서 얘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파도 타게 하다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요 6개월선입니다. 어렵지도 않아 그냥 그림 공부해. 얘가 요 6개월선 밑에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시죠. 요 위에 올라타죠. 네. 보입니까? 여기 올라타죠. 그러니까 네. 얘가 봉조로 갈 때 드디어 삼성전자 간다라고 할 때 언제냐면 요 위에 딱 얘가 올라탈 때입니다. 얘가 이렇게. 혹은 여기 올라타든지 아니면 얘가 좀 밑으로 꺾어져 있는데 단계적인 그 지난번에 탑 10 풀어드렸잖아요. 삼성전자, LG화학이 뭐고 쫙 풀어드렸잖아요. 그게 올라타야 얘가 봉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단 지금은 빠질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봤자 밑에 여기 올라오고 있죠. 우군이. 네. 그러니까 얘는 7만 원서부터 6만 원초까지 바닥인데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삼성전자 사라고 아마 지금 보는 방송 아마 세력의 주식 투자는 전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은 삼성전자 갖고 있을걸요. 그거는 아닌 건 아닌 게죠. 그래야 갈 때 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 올라타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묻고 진달래 먹고 다람쥐 뭐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다음에도 되는 걸 거기 가서 님이 오시는가 보다 기다리다가 망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이 빠져서 갈 데도 없습니다. 알고 합시다. 여기 올라타야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요거 맞아가겠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올라가죠. 미반도체는. 근데 그 얘들은 왜 이렇게 올라가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뭐가 구성됐는지 보시죠. 보시나요? 인텔, 브로드컴, 그 유명한 엔비디아, 그죠? 그 다음에 텍사스, 뭐 퀄컴 쭉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습니다. 이게 더욱더 정말 화나게 합니다. 정말 헐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주 종목 4종목을 뽑아왔습니다. 엔비디아 어때요? 얘가 양봉, 음봉, 양봉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안 빠진 이유가 월초 대비 위에 있어요. 주도주는 아니지만 월초 대비 위에 있고요. 그 셀트리온 종목군들도 걔가 주도주는 아니지만 월초 대비 위에 있으니까 안 빠지긴 하는데 얘처럼 주가가 앞에를 치고 나가지 않죠. 즉 롱이 나오지 않죠. 뚫어야 돼요. 브로드컴 어때요? 이미 지난달 롱이죠. 네. 이거 무슨냐면 나 세력 여기 있어요라는 뜻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우리 현들 싫어하십니다. 제가 TV 나서 이거 공개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저게 다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전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내려갈 때 얘가 엠파동에서 최소한 3개월 갑니다 할 때 여러분 그때 흐트러 드셨죠. 그죠? 이게요. 브로드컴. 그 다음에 퀄컴.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얘기했죠. 화나는 일은요. 얘입니다. 삼성전자가 위에 있고 SK하이닉스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와. 보이시죠? 얘들이 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다 넣는 순간 속세다가 넣는 순간 나는 여기다가 이 종목에다가 골고루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선택은 항상 얘기지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럴 때 그걸 한번 느껴야 될 텐데 아직도 못 느끼고 계속 거듭이지만 삼성전자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가격도 빠진 만큼 빠졌어요. 근데 안 빠지는 게 곧바로 주도주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시냐 말이죠. 자, 가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가 다가오냐면 테이퍼링이 다가오고 있고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참 많이 했죠. 얘들은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 실제로 테이퍼링을 실시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상향하고 고점 베꼈습니다. 얘들이 그나마 타격을 딱 받을 때 언제냐면 금리를 올렸을 때입니다. 하지만 얘도 뚫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우리는 계속 찐꽁빵고 우리 굴뚝주 종합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박스피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6년에 박스피가 여기 나왔잖아요. 가는 놈이 있고 안 가는 놈인데 시장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실까요? 왜 이렇게 코스피가 못 갔는지. 이거 어제 날짜로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보시면 빨간 색깔 보이시죠? 네. 요 빨간 색깔이 다다다다 붙어 있나요? 아니면 듬성듬성 나와 있나요? 듬성듬성 나와 있죠. 그나마 얘가 뭐냐면 그나마 60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상위 20개 종목군 중에서. 얘가. 근데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어때요? 예를 들은요. 조밀하죠. 네. 코스닥이 조밀하게 돼 있죠. 시장은 상대 강도란 어느 쪽이 더 강하냐는 겁니다. 얘가 하나가 이렇게 가면 다른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놈이 가요.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매기가 이게 매기가 이쪽 코스닥이 가다가 개별 아까 메타버스 보고 금요일에는 좀 조정받았거든요. 네네. 그럼 얘들이 두들겨 맞았을 때 안 갔던 대형주 쪽으로 간다라는 논리는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시장이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얘 쉬고 안 간 게 가고 그러면 주식하기 정말 편하겠네요. 안 간 것만 무조건 사면 되겠네요. 이게 어려운 게 가는 놈이 자꾸만 가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얘는 너무 많이 갔으니까 안 사고 계속 이쪽을 안 사고 안 간 것만 사는데 안 간 건 계속해 내려가고요. 얘들도 볕들날이 있겠죠. 언제요? 월봉의 6개월선. 삼성전자 언제 가냐고요? 아직도 못 가고 있네. 꼭 기억하십시오. 6개월선 위에 올라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날아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신나게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결론 서서히 들어가겠습니다. 세력, 도대체 그들의 비밀은 뭐냐는 겁니다. 자, 화면에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10시 반에는 이 종목을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들 보면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뭘 뽑아놓은 것이 절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주도주의 그 모양을 갖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눈에 띄는 게 여기 LG 이노텍, 위메이드. 저희가 지난주 운이 좋았죠. LG 이노텍. 저희 지난주에 추천주였었습니다. 5일 연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들의 모양을 보시면 더 놀랄 겁니다. 여기 쭉 한번 보시죠. 뭐 SKC, 뭐 리노공업, 그 저기 뭐 골프전, 그죠? DBIT 여기서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네. 이거 복잡한 그냥 그림 공부에 뭐 복잡하게 기간 외국인들 어떻고 뭐 디램 가격이 어떻고 뭐 비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이 이미 이들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베팅하고 있구나. 단순한 수급이 아니라 그들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시죠. 여기 이 그림 잊지 마시죠. 무슨 그림인데 한 글자로요. 롱의 그림을 갖고 있는 거. 걔들이 바로 세력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이거 하나 나중에 돌려서 카피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가격이 좀 낮은 것까지 제가 쭉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 보이시냐면 핑크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죠? 여기도 핑크가 보이시고 여기도 핑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핑크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아까 했던 대로 세력 입장이요 그런 뜻이고요. 걔들은 뭐냐면 특히 이렇게 월봉 옆으로 누웠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조정은 받겠지만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바로 세력들 입장은 눕고 있다가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군데다가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매매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K-메타버스.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강한 각도, 완만하게 강한 각도. 제가 맨날 뭐 타고 올라간다고 하냐면 캐트 사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어려우면 어디다 베팅을 쏘시면 되냐면 ETF에다가 베팅을 쏘시는 것만큼 좋은 베팅법이 없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도주 잡을 때 하나의 꿀팁은 종목을 하시면 좋은데 내가 이거 조금 좀 저기 했다 할 때는 ETF 종목군 중에서 누가 그들이 쏘는 종목은 어디 있냐면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종목군 중에서 만약에 테마가 강하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왔냐. 여기 보면 올라간 거 여기다 있죠. 뭐 게임이다 뭐다 컨텐츠자 그렇죠. 여기다 있죠. 여기 뭐 웹툰이다 2차 전지다 여기다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얘가 밑으로 롱 얘를 쏘지 마시고요. 위로 롱 조정 위로 롱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벗어난 종목군들 그들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저축 종목으로 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래서 세팅한 거 딱 제가 한 달 동안에 레코드입니다. 10월 25일이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베팅한 걸 여기다 다 써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17%짜리. 여기 보시면 엔게임 여기 있네요. 이거 한 27%짜리. 이거 K-메타버스. 저희 수강생 이거 다 갖고 있거든요. K-메타버스.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쪽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ETF. 얘만 해도 한 22%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서울옥션 30%대. 여기 보시면 이거 뭡니까? 70%대. 제노코, HFR. 주가가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떤 종목을 베팅하느냐?
그들이 쏘는 종목군들. 그건 10시 30분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컷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짜 체크하십시오. 아직까지 대응성 종목이 쫙쫙 뻗어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11월 25일입니다. 오늘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신군? 20일입니다. 20일이죠. 앞으로 5days, 5일 동안요. 수염 11월 25일 날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자, 지금 메타버스 뒤에 오는 이 종목군들, 그러니까 새로이 얘가 지금 무게중심에서 뻗어 올라가는 종목군들 여기다 쭉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대표적 애플car 아까 메타버스가 가면 버스가 가고 지금 카가 온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새로이 이제 막 얘들이 진입하구나라는 섹터가 애플, 그다음에 폴더블 폰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건 웃기는 게 삼성전자 못 가는데 그 밑에 부품종으로 가잖아요. 왕보다는 왕비가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다음 반도체 제가 지난번에도 삼성전자를 쏠 바에는 삼성전자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어떤 종목이 좋다? 소부장 종목이 좋다. 그다음에 5G 요거 최근에 이재용 부장이 누구 만났는지 알고 계시죠? 미국 가서 5G. 그다음에 또 뭐 골프 요새 젊은 친구 많다고 그러죠. 예, 골프복. 이것도 요새 무슨 얘기하면 골프는 나이스 샷이 아니라 인증샷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인증샷. 그래서 고가 옷이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골프. 그다음 OLED. 얘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걸 다 사란 말이냐. 이걸 어떻게 다 삽니까? 이 중에서 이제 모양을 갖추어서 여러분께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론. 이게 장이 개별주가 간 다음에 개별주가 조정받으면 이게 굴뚝주 낸 쪽으로 대형주는 이쪽으로 이게 아니라 지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지들끼리 섹터 내에서 테마주가 움직이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몇 월 며칠이요? 11월 25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으로 마지막 라스트 신을 장식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직접 받아놓은 겁니다. 이게 제롬 파일입니다. 네. 지금 얼마냐면 64. 그다음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죠. 브리너드 얼마입니까? 37. 11월 25일 바로 부활절이죠. 지금 원래는 빨리 연준 의장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발표 못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이 조 바이든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여론도 안 좋고요. 근데 다만 월가에서는 원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제롬 파일을 원하고 있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게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얘가 아직까지 근데 제롬 파일이 되는데 이거 모르겠는 걸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얘를 보시면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꺾어지네요. 내려와 있죠. 얘는 내려오다가 약간 아직까지 격차는 있죠. 그죠? 얘가 37, 64니까 아직까지 격차는 있는데 이게 쭉 위에 있다가 무조건 제롬 파일을 그다가 얘가 조금씩 내려와 있죠. 배팅 사이트 보면 얘가 조금 내렸죠. 이거 11월 25일까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조 바이든도 누굴 찍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하나 11월 25일 날 뭐가 있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바로 금통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리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지금 전체가 올린다고. 그래 놓고 여기서 대형주로 확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연애 같으면 얘가 물론 제롬 파일 쪽이겠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 있고 25일 날 우리는 금리 올릴지도 모르는데 그 무거운 대형주 갖다가 거기다 쏘겠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다만 내려가서 빠지진 않습니다. 왜요? 오파동체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끼리 지들 내에서 그러니까 버스가 가면 자동차가 오고 뭐 딴 것 쪽으로 오는 겁니다. 열심히 5G가 오든 뭐가 오든 소부장이 오든 이쪽으로 돌고 있지 이렇게 굴뚝주나 이런 쪽으로 큰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그쪽으로 올 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그는 끝나지 않은 거죠. 왜요? 연봉을 보면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은 10시 반에 이런 거 함께 좀 더 아까 그 종목을 가지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